네, 안녕하세요. 퍼즐 옆에는 김프로이 나와 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김프로입니다. 아마 이 시간에는 저는 아마 교육받고 있을 것 같고, 이 촬영은 어제 진행된 겁니다. 네, 수요일에. 네, 4월 16일 날 오후 2시쯤에 지금 촬영을 하고 있습니다. 알트코인을 하나 다뤄드린다고 했는데, 그냥 원래는 금요일날 해드리려고 했다가, 네. 알트코인은 크게 보기 때문에 사실 하루 만에 급등이나 급락이 나올 가능성이 좀 적으니까, 그 말이 씨가 될 수 있지 않을까요? 그러다가. 그래서 알트코인 네. 뭘 다룰 건데, 이제 오늘은 리플에 관해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리플을 한마디로 얘기하면 뭐야? 그냥 애증 아니에요, 애증? 내 생각엔 이렇게 봐야 된다고 생각해. 리또속은 옛말이다. 옛말이다. 아직도 리또속 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아무튼. 네. 자, 한번 볼게요. 자, 일단 보시면은, 여기, 리플의 차트를 일단 제가 봤던 게, 요렇게 1, 2 하고 나서 추가적으로 3, 4, 5로 올라갈 거를 이제 얘기했었었고, 네. 그렇게 올라가게 되면 361.8 자리가 한 $7 정도인 네. 거고, 원화로 보면은 요 361.8 자리가 한 8,500원 정도 된단 말이에요. 네. 그래서 이렇게 되면은 한 10,000원을 얘기했던 게 요 때문입니다. 물론 10,000원까지 안 갈 수도 있죠. 왜냐면 오파가 갈 수 있는 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갈 수 있거든요. 그렇죠. 근데 일반적으로 361.8을 얘기해요. 웬만하면 361.8을 찍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네. 예. 근데 8,500원까지 갑니다. 보다는 10,000원까지 갑니다가 낫잖아요. 그게 더 기억하기도 쉽죠. 네. 그리고 10,000원 갈 가능성이 없는 것도 아니고. 네. 해서 요 시나리오 아직도 유지다라고 보시면 되고, 이 시나리오가 깨질 거였으면은 요번에 더 떨어졌었어야 돼요. 그래서 지금 얘가 어쨌든 78.6%까지 떨어졌거든요. 네. 근데 78.6% 말고 더 떨어졌었어야 돼요. 그러면 그 시나리오는 끝났고 얘를 1, 2로 보는 시나리오를 생각을 했을 겁니다. 근데 요게 뚫리지 않았고, 심지어 요 원화마켓으로 보면 여기 아예 버텨줬어요. 아예 100%에서 버텼죠. 100%를 버텨줬어요. 그래서 그래서 예전 영상 잘못 보신 분들이 2,500원에서 손절 얘기를 하시던데. 저는 그런 말 한 네. 적이 없어요. 자세히 보세요. 네. 제가 정확하게 뭘 얘기했었냐면, 여기 2,500원까지 떨어질 수 있다. 3, 4에서. 2,500원까지 떨어질 수 있고, 사고 싶으면 2,500원까지 떨어질 거 감안하고 적립식으로 사던가 해라. 네. 얘로 얘기했어요. 그리고 만약에 손절하게 되면 2,000원 아래로 떨어지면 여기서 이제 매수를 하고, 그럼 적립식으로 하면 이렇게 평단 잡히죠? 그런 다음에 손절하게 되면 여기서 손절, 수익 가져가면 이렇게 수익 가져가는 거잖아요. 361.8 정도 자리까지 하면. 그렇죠. 그래서 2,000원을 제가 얘기했었어요. 그래서 왜 그러실까? 그냥 가격대만 기억하고 어디가 어떤 구간이다라는 거를 제대로 기억을 못 하신 것 같아요. 영상을 찾아보셔도 되셨을 텐데. 네. 네, 아무튼 뭐 이렇다. 네, 그래서 리플만큼 지금 차트를 잘 지켜주고 있는 애들도 없다. 이만큼 깔끔하게 보이는 차트가 지금 없긴 하죠. 솔직히 제일 잘 버텨주고 있어. 네. 라고. 물론 고점 대비하면 많이 떨어진 거 아니야? 맞는데 다른 코인들을 보고 오시면 이 정도로 잘 지켜주고 있는 코인이 지금 없습니다. 네. 그럼 어쨌든 10,000원 갈 가능성에 대해서 언급을 했었고, 그 다음에 만약에 10,000원 말고 더 가는 경우의 수를 이제 따지면 1, 2를 봤을 때, 1, 2를, 얘를 1, 2로 두면, 어쨌든 이제 10,000원 정도까지 이제 생각하는 거고, 네. 그 다음에 얘를, 2018년에 있었던 요 고점을 1, 2로 해놓고 한다라고 생각하면, 얘가 한 20,000원까지 가는 거거든요. 네, 해서, 20,000원까지 갈 가능성이 있냐, 없냐라고 물어보면, 뭐, 여전히 남아있죠. 네, 그렇게 올라가려면 많이 바쁘기는 하죠, 지금. 네. 빨라 올라가 줄 필요가 있긴 해요. 네. 근데 뭐, 물론 그래도 한 9월, 10월부터 올라가도 돼. 그렇게 올라가도 충분해, 사실. 네. 엄청 급한 건 아닌데, 근데 일단은 제 생각에는 퍼즈가 8,500원 정도라고 했고 한 10,000원도 얘기했으니까 한 8,500원에서 10,000원 정도를 약간 갈 수 있는 자리 정도로 생각하시고, 20,000원까지 가는 건 약간 행복회로에 가깝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리고 이제 리플은 사실 지금 봐야 될 게 제일 중요한 건 요건데 뭐냐면 BTC 마켓. 네. 시에요. 그래서 지금 이제 여기에서 바닥에서 요 바닥을 찍고 BTC 마켓으로 이렇게 올라왔거든요. 그래서 지금 요 매물대에 지금 갇혀 있는데, 그래서 쉽게 얘기하면 2021년도에 리플이 올라간 만큼 이미 올라간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제 비트코인 대비해서 올라간 거지만, 그래서 BTC 마켓 기준으로는 여기를 뚫고 올라간다. 2017년, 18년도는 요때거든요. 비트코인 대비해서 올라가는 게. 그래서 요 정도까지는 아니더라도 얘를 1, 2로 보면은 361.8 정도 자리가 여기란 말이죠. 그래서 요 정도까지는 올라갈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요 정도까지 올라간다고 치면은 BTC 마켓에서 수익률이 한 3배, 4배 정도 되는 건데, 이거는 무슨 걸 뜻하냐면, 비트코인보다 3, 4배는 더 올라가는 걸 뜻합니다. 네. 비트코인보다 3, 4배는 더 올라가는 걸 뜻해요. 그러면, 3배라고 치고, 네. 그냥 3배라고 치고, 그러면 비트코인이 지금 한 1억 한 2, 3천 되잖아. 그렇죠. 한 1억 2천 정도니까, 여기에서 비트코인이 예를 들어, 3배가 간다. 네. 그럼 리플은 9배가 가는 거네? 그렇죠. 그럼 리플이 9배가 간다라고 치면, 지금 가격에서, 리플이 지금 3,000원이니까 여기서 9배 가면, 27,000원? 조금 어렵나? 근데 그 BTC 마켓 기준으로 봤을 때, 음. 그 정도가 올라가려면 진짜 2017년 같은 상승이 오긴 온다는 거잖아요. 그렇게 따지면은, 여기까지 힘들겠다. 361.8까지는 좀 힘들고, 네. 한 261.8을 살짝 넘기는 정도. 네. 네, 비트코인보다 이제 한 두세 배. 두세 배. 네, 한 2배 조금 넘게 수익인. 약간 요런 정도를 좀 기대해보는 게. 그럼 이원 불장의 6배 정도. 6, 7배. 그러니까 이제 그래서 제 말은 어쨌든 BTC 마켓 기준 요 위로 올라오는 게 중요하고, 요 위로 올라가면 2만 원이 막 엄청 말도 안 되는 이런 건 아니라는 거죠. 네. 그러니까 이 말을 이제 왜 하냐면, 자, 리플은 지금 어쨌든 달러 기준으로 생각을 하면은 요 361.8 정도 자리까지 하면은 수익 기대치가 낮아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수익 기대치가 한 3배 정도밖에 안 돼요. 228% 정도니까. 네. 근데 제가 지금 주장을 하고 있는 거는 이더리움도 여기 361.8까지 간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더리움이 지금 수익 기대치를 제가 지금 얼마로 보고 있는 거냐면 361.8까지 간다라고 하면 이더리움을 한 10배 정도로 보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네. 왜 말도 안 돼?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전 그래요. 그리고 요 솔라나 같은 경우에도 지금 361.8까지 가면은 한 7배, 8배 정도를 보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파동을 한 번 겪었고 거기서 한 번 더 겪는 걸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난번 고점에서 엘리엇 파동을 한 번 더 겪는다는 가정하에 물론 361.8까지 안 가면 상승 기대치가 더 적겠죠. 네. 이더리움도 그럴 수 있겠죠. 네, 근데 그냥 361.8로 통일시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리플이 다른 게 한 8, 9배 막 이렇게 올라가고 뭐 많은 건 10배 뭐 안 올라가는 것도 막 6배 막 이렇게 올라가는 상황인데 리플만 2배, 3배 오른다? 그게 더 이상하긴 하죠. 네, 그래서 오히려 리플은 2만원 갈 가능성이 아예 없는 건 아닌 것 같아요. 네, 그래서 한번 이런 걸 잘 고민해보시고 고민해보세요. 네, 그리고 그럼 결론적으로 이제 저희가 또 따져봐야 되는 거 뭐냐면 불장이 과연 끝났느냐. 결국엔 이게 제일 중요해요. 어쩔 수가 없습니다. 예, 불장이 끝났느냐 이게 제일 중요하고 그리고 불장이 끝나지 않았다라고 한다면 그러면 방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요 상승 기대치를 어느 정도는 충족시킬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호재가 없는데 되겠냐? 호재에 남아있는 호재들은 많아요. 네. 솔라나도 그렇고 사실 이더도 그래요. 네, 그래서 이더도 뭐 스테이킹 되는 ETF가 출시된다거나 네.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업그레이드를 앞두고 있으니까 그렇고 그 다음에 솔라나 같은 경우도 ETF 출시나 리플 같은 경우도 ETF 출시 뭐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로 호재는 남아있습니다. 그렇죠. 뭐 알트 불장이 오기만 한다면야 없는 호재도 만들어서 호재로 투자를 하죠. 요런 거에 불 붙어요. 네. 요런 거에 불 붙는단 말이에요. 네. 그래서 요런 걸 좀 잘 참고를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추가로 어제도 라이브에서 얘기를 하시던데 어제 라이브에서 채팅에서 얘기를 하시더라고. 알트 불장 관련해서 영상을 좀 말씀을 해주시는 분이 계시던데, 네. 요 영상입니다. 그래서 과연 알트 불장이 올까요? 요 영상. 네. 그래서 이 영상을 언제 찍었냐면 11월 8일에 찍은 거예요. 그래서 요 영상의 내용을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3월에 알트 불장이 올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 그리고 10월달 비트 고점을 찍고 난 이후에 알트 불장이 올 가능성이 높아 보이고, 네. 그 다음에 이런 식으로 도미넌스가 또 올라갔다가 떨어지는 이 타이밍을 봐야 된다. 근데 요거는 지금 그대로 됐죠? 네, 그대로 되고 있어요, 지금. 그래서 이제 최근에 댓글 달아주신 분이 있거든요. 결국 이렇게 가고 있음, 요렇게. 그래서 요 영상은 제가 다시 보니까 여러분들도 다시 보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네, 제가 한번 다시 보니까 제가 제 영상을 봤지만 다시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 영상은 댓글로 달아주시는 걸로. 그러거나 아니면은 그냥 요 뒤에다가 네. 필요한 부분만 잘라서 달거나 네. 이런 식으로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댓글로 보시거나 이거 중요해요. 네, 아니면 필요한 부분만 뒤에다 덧붙일 테니까 그거 같이 보시던가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리플을 산다고 하면 지금 알트코인을 사야 된다고 하면 뭐 사냐고 물어보면
리플을 추천해? 지금은 살만하죠. 지금 자리면. 아, 그래? 그러니까 다른 알트코인에 비해서. 아, 다른 알트코인에 비해서. 그러니까 리플만 봤을 때는 당연히 살만한, 요거 살기 좋은 자리지. 100% 근처니까. 그렇죠. 네. 근데 저 지금 불장 끝까지 가져갈 생각인데 알트코인 뭐 살까요? 라고 물어보면 아, 그러면은 세요. 뭐 다른 거 담고 뭐 또 더 담고 싶으면은. 그러니까 왜냐면 이제 상승 기대치 때문에 네. 그래요. 네, 그래서 아까 전에 제가 다른 게 뭐 8, 9배 가는데 리플도 뭐 최소한 뭐 6, 7배 가지 않겠어? 라는 건 그냥 제 생각인 거예요. 네. 어떠한 근거도 없어요. 다만 요 차트적으로 봤을 때 요 2만원 정도까지 갈 가능성이 아예 없는 것도 아니고, 그 다음에 BTC 마켓으로 봤을 때에도 지금 요 정도까지 올라오고 요 위로만 뚫고 올라가면 위에가 없기 때문에 매물대가. 네. 그래서 충분히 갈만하다고 생각은 하지만, 네. 네. 그리고 코인 쪽에서는 아마 아시겠지만 유명한 말이 있죠. 간놈이 더 간다. 그렇죠. 네, 간놈이 더 간다라는 얘기가 있기 때문에 그러한 측면에서라도 괜찮다고 생각하는 건데, 네. 근데 이제 결국에는 불장이 알트 불장이 오고 이더리움 솔라나 같은 거는 전고점 대비해서 알료 파동을 한번 겪고 이런 걸 생각하면 솔직히 수익 기대치가 떨어지는 것도 사실이에요. 네. 그래서 리플을 지금 사야 돼요? 좋아. 지금 살려고 하는데 많은 코인들 중에 리플을 사야 돼요? 라고 하면은 그냥 저는 차라리 8,000원을 언제 갔는지를 보고 나가지고 거기서 조정받을 때 아직 알트 불장이 남아있는 것 같다. 그러면은 조정받고 나가지고 사는 것도 나쁘지 않을까. 근데 요걸 한번 고민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게 나쁘다는 건 아니에요. 예, 근데 어쨌든 적정한 수익을 먹을 거였으면 비트를 골랐겠죠. 그쵸? 그렇죠. 적당한 수익을 보려고 리플을 고르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적당한 수익을 보려면 비트코인이라는 훨씬 더 좋은 대체제가 있고, 그렇죠. 어쨌든 알트코인은 리스크를 어느 정도 감안하면서도 좀 높은 수익률을 바라는 건데, 네. 높은 수익률로 갈 수는 있지만 애매하다 이거죠. 더 어쨌든 확실하게 음. 8배, 9배는 갈 것 같은 코인들이 음. 있으니까. 그래서 갖고 계시는 분들이 파는 거는 굳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네. 네, 갖고 계시는 분들이 파는 건 굳이, 라는 생각이 좀 들고, 리플이 저는 오히려 8,000원 정도나 한 9,000원 정도까지 가면은 난 오히려 네. 그때 리플을 좀 덜어내고 네. 덜 오른 알트로 갈아탈 것 같아. 그거는 뭐 지금 이미 가지고 있다는 입장에서 말을 하는 거니까요. 그래서 갖고 계신 분들은 그런 것도 한번 고민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 파는 건 좀 추천 안 해요. 네. 8,000원, 9,000원 가도. 네. 다 파는 건 별로 추천 안 하는데. 그리고 지금 리플 팔아야 되냐? 그건 말도 안 된다고 생각해요. 네. 굳이 사야 되냐, 팔아야 되냐를 따지면 사야 되는 자리예요. 그렇죠. 다만 선택지가 여러 개 있을 때는 좋은 선택지냐? 라는 게 좀 물음표일 뿐. 네. 네. 그리고 애초에 8,000원, 9,000원 뭐 그 정도까지 간다? 그러면은 장기적으로 봤을 때 우상향하는 자산인 게 입증이 되는 거잖아요. 그치? 네. 뭐 비트 이더리움과 같은 자산이 되는 거지. 그렇죠. 그러면 이제 존버도 생각해 볼 수 있다. 그런 관점에서는. 그래도 잘 빠져나오는 게 베스트긴 하지만. 네. 그러면 요 정도로 하고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네. 금요일에 뵙겠습니다. 좋아요랑 구독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뒤에 영상 붙여놓을게요.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김프로였습니다. 자, 오늘은 알트불장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왜 알트불장 얘기를 하냐면 알트불장에 댓글이 막 달려요. 아니 뭐 불장 곧 온다면서 알트 내년 말? 비트 불장만 얘기하는 거였어? 부터. 아니 알트 불장 곧 온다며. 저는 그런 적이 없거든요. 그런 말 한 적이 없거든요. 그러고 또 알트 불장 누구는 온다 그러고 누구는 나중에 온다 그러고 뭐가 맞는 거야? 전 모르죠. 이제 그분한테 가서 물어보셔야죠. 그렇죠. 뭐 그분이 생각하는 알트 불장하고 우리가 생각하는 알트 불장 기준이 다를 수도 있으니까. 네, 그래서 알트 불장에 관해서 얘기할 건데 일단은 여러분들이 뭘 해야 되냐면 알트 불장의 정의부터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알트 불장의 정의. 이거 하나가 주봉이에요. 주봉인데 제가 생각하는 알트 불장의 정의는 이거 이더리움이거든요. 알트 불장은 요때 급격하게 올라가는 요 타이밍. 네. 물론 뭐 요때도 불장이라고 볼 수는 있겠죠. 뭐 그게 틀리다는 말이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알트 불장은 요런 게 아닐까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전으로 가보면 요럴 때, 그쵸? 맞잖아요. 이런 걸 알트 불장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아니에요? 물론 여기 저점에서부터 여기까지도 많이 올랐어요. 근데 우리가 생각하는 건 요런 상승 맞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물론 여기에서도 얘도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많이 올랐어요. 근데 우리가 생각하는 건 요런 거잖아요. 맞잖아요. 리플을 예시로 들어볼까요? 자, 리플 알트 불장 어디예요? 여기잖아요.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불장,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요 그 알트코인이 폭발적으로 올라가는 시기 요때 맞지 않아요? 요걸 노리시는 거 아니에요? 저 눈 감았다 뜨면 올라가 있고 네. 돈이 복사가 된다는 네. 소리 나오는 그런 물정. 요럴 때 말하는 거 아니에요? 요럴 때 말하는 거? 그러니까 요때도 리플 많이 올랐어요. 근데 요런 거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니잖아요. 요런 거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그렇죠. 요때도 리플 많이 올랐어요. 요럴 때도 많이 올랐단 말이에요. 요럴 때 근데 말하는 거 아니잖아요. 요거 말하는 거잖아요. 네. 요 저점 대비해서도 요만큼 많이 올랐어요. 근데 요거 말하는 거 아니잖아요. 요거 말하는 거잖아요. 맞잖아요. 제가 말하는 알트 불장은 요걸 얘기하는 거고 요거는 내년에 온다는 얘기입니다. 내년 말에 온다는 거예요. 네. 자, 요 타이밍이 있는데 이게 어쨌든 매번 이런 알트 불장이 있는 게 아니에요. 매번 이런 알트 불장이 있는 게 아니고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되냐면 비트코인이 전고점을 돌파하기 전에까지 혹은 비트코인을 전고점을 돌파하고 나서도 계속 올라가는 이 상황에서도 비트코인은 이렇게 올라가는데 알트코인은 어떻게 되냐면 올라갔다 떨어지고 올라갔다 떨어지고 올라갔다 떨어지고 이런 움직임을 반복합니다. 언제? 여기까지. 비트코인이 고점을 거의 찍기 전까지는 이런 움직임을 반복해요. 네. 그러니까 순간적으로 올라갈 때는 알트코인이 더 많이 올라갈 수 있어요. 근데 어쨌든 요런 데서 못 빠져나오시잖아요. 그러니까 알트 불장을 기다리시는 분들은 존버하고 계신 분들이잖아요. 아니에요? 단타하고 계신 분들은 알트 불장이 오르든 말든 상관없어요. 비트가 오르면 비트 매매하고 알트가 오르면 알트 매매하는 거라서. 그렇죠. 뭐 어차피 네. 불장 수익 다 가져갈 필요도 없고 단타하는 분들은. 그래서 알트 불장이 오길 원하시는 분들은 존버하시는 분들이잖아요. 근데 내가 갖고 있는 알트코인 뭐 순간적으로 많이 올릴 수 있겠지만 알트코인은 올라갔다가 거의 되돌림 혹은 저점을 갱신하는 경우도 있어요. 이번에도 그랬죠. 그렇죠. 그다음에 올라갔다가 되돌림 하는 동안에 비트코인은 올라갔다가 조정받지만 요 정도, 올라갔다가 조정받지만 요 정도, 올라갔다가 조정받지만 이런 식으로 해서 비트코인은 계속 올라가고 알트코인 옆으로 횡보하는 과정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아닌 것 같다라고 생각하시면 과거 차트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과거까지 갈 필요도 없죠. 그냥 당장 올해 어땠는지 보시면은. 그래서 비트만 계속 올라갈 때 뭐가 나오냐면 비트가 답이다라는 얘기가 나와요. 비트만이 답이다. 알트코인은 계속 옆으로 횡보하고 비트코인은 계속 올라가니까 비트코인만 답이다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곧 나올 거예요. 제가 장담하는데. 지금도 나오잖아요. 지금도 비트코인만 갖고 있는 사람이 승자였잖아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렇잖아요. 네. 저도 어떻게 하면 알트코인도 갖고 있으면서 비트코인 수익률, 현금도 갖고 있으면서 비트코인 존버한 수익률을 따라가려고 아둥바둥 하는 거고. 그렇죠. 네? 맞잖아요. 그래서 비트가 답이다라는 얘기가 나온단 말이에요. 그런 다음에 비트가 고점을 찍고 나서 요 조정을 받을 때 요 타이밍에 알트가 오른단 말이에요. 그래서 쉽게 얘기하면 비트는 계속 올라가는 움직임을 보이고 알트는 계속 여기서 횡보하다가 저점 갱신하고 막 이러고 있다가 여기에서만 이렇게 올라간단 말이에요. 이더리움 바싹 올라간 타이밍 요때가 이제 언제부터 올라갔냐면 21년 3월 29일부터고요. 그 다음에 리플이 바싹 올라갔던 요때 시작한 타이밍 요때가 22년 3월 15일이니까 21년 3월 정도라고 보시면 되겠네요. 21년 3월이면 어디냐면요, 그러니까 아까는 이더리움이랑 리플은 올라가기 직전에가 21년 3월이라는 뜻이에요. 네. 21년 3월이면 여기 비트는 여기란 말이에요. 비트가 먼저 올라가서 여기를 찍고 이 다음에 알트코인들이 폭발한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기다리는 알트 불장은 이때서 온단 말이에요. 뭔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면 제가 비트코인의 고점을 내년 10월로 예측하고 있잖아요. 그쵸? 그러면 내년 10월이나 돼야지 알트 불장이 온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제가 생각하고 여러분들이 생각하고 진짜 눈 감았다 뜨면 오르는 그러한 불장은 요때나 돼서 온다는 거예요. 요번에도 비트코인이 고점 근처까지 가야만 온다는 소리예요. 그렇죠. 아니야, 비트코인이 이렇게 올라가면 어제 네가 그린 대로 비트코인이 이렇게 올라가면 알트코인도 올라갈 거 아니야. 맞아, 올라가요. 근데 비트가 더 올라가요. 혹은 비트보다 더 많이 올라간다 하더라도 비트코인이 요만큼 조정받을 때 알트코인은 요렇게 조정받아요. 맞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요때 여러분들이 원하는 고점도 안 오고 여러분들이 원하는 가격 절대 안 오고. 이해 가시죠? 자, 요거는 비트코인 도미넌스만 봐도 저희가 다 나와 있습니다. 자, 2017년도 같은 경우에는 원래 2017년도 오기 전까지는 코인 하면 무조건 비트코인만 있었어요. 그래서 비트코인 그렇죠. 도미넌스가 거의 95% 이상이었는데 이더리움이 올라가기 시작하면서 여기 2017년 5월까지, 여기가 2017년 5월이거든요. 요때가 2017년 5월까지 알트코인이랑 특히 이더리움이에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더리움 막 올라가다가 결국에는 비트코인의 고점 갱신하고 올라갈 때는 결국엔 비트만 올랐어요. 비트코인 도미넌스가 올라갔다는 소리는 비트만 올라갔다는 소리예요. 그렇죠. 그리고 알트코인이 폭발했던 시기가 요때. 리플이 5,000원 가고 했던 게 요 타이밍이에요. 그쵸? 요때예요. 그러니까 요때에만 알트코인이 폭발하는 소리예요. 그 이후에도 비트코인 도미넌스로 이렇게 올라가고 요때도 이렇게 올라가고 여기에서야 알트코인이 폭발했다 이 얘기예요. 이게 아까 말씀하셨던 21년 3월인 거죠. 네, 맞아요. 21년 3월이 요때입니다. 요때가 21년 3월이에요. 요때가 알트코인 폭발하는 시기라는 거예요. 물론 요때도 알트코인이 오르긴 오르죠.
예. 근데 이제 정말 여러분들이 진짜 믿고 있는 그런 폭발하는 시기, 그게 요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번에도 마찬가지로 비트코인 도미넌스가 올라갈 거라고 제가 말씀드렸던 거예요. 그래서 비트코인 갖고 계시라고 말씀드렸던 거예요. 언제부터? 2023년부터. 2023년 영상 돌려보세요. 안 그러면 썸네일이라도 쭉 보세요. 제가 뭐라고 말하고 있는지. 화내는 거 아니에요. 네. 그래서 요렇게 보면은 요런 타이밍에 알트코인 불장인 것 같은 느낌이 있을 거예요. 도미넌스가 일시적으로 하락하거든요. 그렇죠. 근데 결국에는 이때 알트코인이 오르는 것 같아도 결국에는 비트가 더 오르고, 이때도 알트가 오르는 것 같다가도 결국엔 비트가 더 오르고, 요런 타이밍이라는 거예요. 이해 가셨죠? 요번에도 마찬가지로 비트가 더 오를 수도 있고, 도미넌스가 아니면 일시적으로나마 떨어졌다가 다시 올라갈 수도 있겠죠. 요런 떨어졌다가 올라가면 요 타이밍이 알트 불장처럼 느낄 수도 있겠지만 여러분들이 원하는 그런 불장은 아니라는 거예요. 결국에는 비트코인 도미넌스가 전 또 더 올라갈 거로 생각하는데, 더 올라간 이후에 이런 식의 움직임, 요런 식의 움직임, 급격하게 도미넌스가 떨어지는 타이밍이 나올 거라는 거고, 그 타이밍에 알트코인 불장일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결정적으로 말씀드리면, 솔직히 말씀드리면 알트코인은 이때만 갖고 있으면 돼요. 그러면 돼요. 그러면 됩니다. 네. 그래서 저는 지금 비트코인 비중이 40%가 넘고, 어제도 보여드렸죠? 네. 그 다음에 비트코인, 이더리움, 솔라나 합친 게, 비트코인, 이더리움, 솔라나 현금 합친 게 90%가 넘어요. 한 95% 가까이 돼요. 그렇죠. 네. 근데 요런 애들 중에서 이더리움이랑 솔라나 비중이 비트코인보다 훨씬 더 높아지는 타이밍도 올 거예요. 그리고 비트, 이더, 솔라나 보다 합친 것보다 알트코인 비중이 훨씬 더 높아지는 타이밍도 와요. 저는 그렇게 만들 거예요. 언제? 요때 알트코인으로 갖고 있기만 하면 되는 타이밍에는 그렇게 하겠다는 거예요. 물론 그래도 비트, 이더, 솔라나 비중이 어느 정도 되긴 하겠지만, 네. 지금 비트코인 비중이 40% 넘는데, 비트코인 비중 10% 아래로 떨어지고, 알트코인도 여러 개 제가 봐둔 알트코인들이 있거든요. 그런 알트코인들로 이렇게 나눠가지고 분배해서 갖고 있을 거라는 거. 언제? 요 타이밍 때 저는 바꿀 거라는 거예요. 이렇게 확 떨어지기 전에, 요 타이밍 때 저는 바꿀 거라는 거예요. 확 떨어지기 전에. 네. 물론 생각대로 다 되면 좋겠지만, 안 될 수도 있겠지만, 저는 그런 식으로 수익률을 극대화시키려고 노력하겠다는 겁니다. 네. 요런 상황이에요. 이게 어디 나오냐면 불장대비 특강에 다 나와요. 그대로 다 나와요. 그래서 저는 어쨌든 알트코인 불장은 내년 10월이나 되어 올 수 있다. 물론 9월에 올 수도 있고 11월에 올 수도 있죠. 근데 그게 중요한 거야 지금? 그게 아니잖아요. 당분간 비트가 더 올라간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아니 알트 불장 얘기하는 거 아니었어? 라고 하면 저는 힘이 빠진다는 소리죠. 다 얘기해 놓은 건데. 이런 얘기도 사실 불장 대비 특강뿐만 아니고 몇 번이나 얘기했는데 힘이 빠지나 이거죠. 난 어제부터 구독했는데 그러신 분들은 괜찮아요. 네. 그래서 제가 이제 바람은 뭐냐면 불장 대비 특강 한번 보셨으면 좋겠다. 첫 번째. 그리고 갖고 있는 코인과 사랑에 빠지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렇죠. 네. 그리고 만약에 혼자 하기 어렵다면 수강도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다. 네, 이런 말씀을 좀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알트 불장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드렸어요. 비트코인 도미넌스, 그 다음에 내가 원하는 알트 불장이 어떤 시기인지, 그리고 그때 당시에 비트코인 가격은 어떤지를 잘 살펴보시면, 여러분들 차트 보실 수 있잖아요. 한번 살펴보시면 제 말이 맞다라는 걸 알게 되실 거예요. 나는 단타 해가지고 비트코인 따라 올라갈 때, 비트코인 이렇게 올라갈 때 알트코인 이렇게 된 다음에 난 요것만 먹으면 돼 라고 하시는 분들은 알트 불장이란 말을 꺼내지도 않아요. 그렇죠. 단타 하시는 분들은, 그분들은 비트코인 올라가면 비트코인을 매매하면 되고, 알트코인 올라가면 알트코인을 매매하면 되고, 지금도 알트코인 올라가는 것들을 매매하고 있는데, 그런 사람들은 알트 불장을 원하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은 그냥 단타하는 사람들은 알트 불장을 기다리지도 않는단 말이에요. 애초에 이 사람들은 비트 반감기도 신경을 안 쓰시더라고요. 그냥 비트도 단타하면 되니까. 그래서 알트 불장 원하시는 분들은 어쨌든 존버하시는 분들 맞잖아요. 아니에요? 너무 찔렀어요 제가? 아픈 상처에 소금을 뿌렸습니까? 죄송합니다. 흥분 안 하려고 그랬는데 죄송해요. 네. 오늘은 요 정도로 하고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급하게 마무리 짓나? 하고 할 말 더 있어? 아니요. 알트 불장, 여러분들이 원하는 알트 불장은 어떤 건지 잘 생각해 보시고, 그게 저는 내년에 올 거라고 생각하는데, 내년 말쯤에 한번 그거에 대해서 곰곰이 생각해 보시고 본인들의 매매 전략을 혹은 포트폴리오를 점검할 수 있는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화내는 것처럼 보이셨다면 안타까워서 그랬다 정도로 이해해 주시고, 저도 다음부터는 조금 캄다운해서 말할 수 있도록 해보겠습니다. 네.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김프로였습니다.